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의원들의 조례 발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의원이 9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원전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거 정부부터의 부실한 안전관리가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김환기 화백의 기획전시회가 오늘부터 대구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5월 22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도 아침에 안개가 조금 끼어 있는데요. 낮에 하늘이 잠시 맑아지겠지만 또 밤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죠. 네, 외출하실 때는 우산 휴대하셔야겠고요. 오늘도 자외선 강합니다. 차단제를 꼭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영은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은 오후 들어 점점 흐려지다가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전 지역에 확대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그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오늘 낮 시간까지는 무척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이 조금 서늘한데요. 아침 기온 대구 12도, 안동 11도, 봉화는 7도 등 10도 안팎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 모두 25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무척 크게 나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오늘 자외선 지수도 강해서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오전에 비가 지나간 후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기온도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권영진 대구시장은 적절치 못한 발언을 합니다. 달성군수 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자기 업적도 자랑했습니다. 문제는 권 시장이 현역 단체장 신분이었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시장처럼 선거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선거 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시장을 불러 조사를 벌였고 지난 17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선거사건 수사 절차에 따라 선관위 조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사전 조사를 마친 뒤에 권 시장을 소환할 계획인데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13일 지방선거 전에는 소환이 힘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지만 선거 사건인 만큼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권 시장이 지난달 22일 대구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선거 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로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사건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MBC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마련한 기획뉴스입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지방의원들이 얼마나 일을 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척도인 조례 발의 건수를 분석해봤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4년 동안 대구 경북 지방의원들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가장 기본적인 의정 활동인 조례 제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구 8개 구군별 조례 발의 현황입니다. 건수로는 동구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성구가 108건이었습니다. 의원 1명당 평균 대표 발의로는 남구가 10.1건으로 1위를 기록했고 다음으로 중구와 동구 순이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조례를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중도 사퇴한 의원을 합쳐서 모두 12명이었습니다. 달서구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북구와 수성구, 서구, 중구, 그리고 동구에서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북에서는 23개 시군의회 전체 조례 발의 건수가 584건으로 의원 1명당 평균 2건을 발의했습니다. 포항이 7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만 1인당 평균으로 내보니 봉화가 6건, 울진 3.8건, 예천
3.4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기 내내 조례를 단 한 건도 대표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80명이었습니다. 영천은 83.3%에 해당하는 10명이 0건이었고 군위와 영양에서도 절반 이상이 0건을 기록했습니다. 반대로 10건 이상의 조례를 발의한 의원은 대구 16명, 경북은 2명뿐이었습니다. 의원 1명이 가장 많이 발의한 조례는 31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조례 하나 실험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보통 제가 하면 이것도 한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하나 하고 시민사회하고 계속해서 간담회 거치고 평상시에 이런 자기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조례 발의의 다음 뉴스 시간에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본 방법인 의정 질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MBC 뉴스 조자리입니다.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7월부터 버스기사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비용이 급격히 증가해서 더 많은 재정 지원이 불가피합니다. 지역 실정이 어떤지 한태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동대구 복합 환승터미널입니다. 평일 낮이긴 하지만 45인승 버스에는 어느 노선이든 절반을 채우지 못합니다. 승객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의 경영이 상당히 어렵죠. 경북 지역 터미널은 사정이 더 나쁩니다. 영천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시간표에는 보시는 것처럼 흰 종이들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승객이 줄면서 노선을 없애거나 운행 횟수를 줄인 겁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돼 오는 7월부터 운전기사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버스 회사들은 노선을 더 줄여야 할 형편입니다. 경북 버스조합은 노선 30%를 줄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되면 약 한 450에서 한 500명 정도 추가 고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운전자 추가 고용은 저희들 계속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자가 없는 현실입니다. 운전기사들은 정부가 준공영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준공영화로 가는데 우리 참 정부가 좀 저희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이게 좀 해결 방법이 좀 묘연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적자 노선을 위해 마련한 재정지원금은 150억 원. 버스업자들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운전자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국비 지원, 운전자 양성과정 신설을 국토부에 건의해 놓고 있으며 적자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에서도 이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년 동안 동결한 버스요금 인상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최근 원전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한전과 한수원의 수익성이 악화된 걸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며 트집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원전을 정지시킨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나오자 원자력위원회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한국전력이 올 들어 2분기 연속 적자를 내자 일부 보수 언론은 원전 가동률이 낮아져 LPG 발전 등을 늘려 발전 비용이 급증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문제 삼았습니다. 심지어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의도적으로 원전을 정지시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근거 없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놓은 공식 입장을 보니 사실과 달랐습니다. 90%대이던 원전 가동률이 71%까지 줄었는데 이는 과거의 안전관리 부실 문제가 모든 원전에서 동시다발로 확인됐고 한수원의 시설 정비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6년 원자로 경납 건물 내부 철판에서 치명적인 부식 문제가 모든 원전에서 확인됐고 장기간의 정비가 필요했습니다. 실제 원자로 평균 정비 일수를 보면 과거 100일을 밑돌던 것이 철판 부식 문제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6년부터 발견된 경납 건물 내부 철판 부식이나 콘크리트 공급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대비
장기간의 정비가 필요했던 것이고 더구나 한수원이 지금껏 90%대의 높은 원자로 가동률을 유지해온 것은 상대적으로 정비와 안전을 그만큼 소홀히 해왔다는 증거라고 환경단체는 주장합니다. 언론에서 너무 이제 핵산업계의 이익의 관점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의 관점에서 보도를 한다라면은 가동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만큼 정비를 잘 하는가, 고장 났을 때 그때 멈추고 안전 진단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경납 건물의 내부 철판 정비는 현재 마무리 단계로 앞으로 추가적인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 원전 가동률이 조만간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우리나라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김환기 화백의 기획전시회가 오늘부터 대구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추상미술의 선구자이자 한국미술의 국제화를 이끌어낸 귀한 작품들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환기 화백의 1970년작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입니다. 뉴욕에서 활동하던 작가가 고향을 그리하면서 그린 점화 양식의 추상 회화 작품입니다. 제1회 한국미술대상전 대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우리나라 추상미술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려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연작인데 그걸 보면은 그 다음에 한국 미술에서 이제 단색화가 막 이렇게 이해가 되죠. 전시회는 작가의 초창기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일본 유학 시대와 서울 시대, 세계 미술 중심지로 새롭게 도전하는 파리 시대, 뉴욕 시대로 나눠 작품 108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초기 구상 미술을 거쳐 점차 한국적인 정서를 다양한 추상적 표현으로 시도하며 한국 추상 미술을 선도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추상화, 점화 이걸 그리면서 거기에서 어떤 고국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걸 이렇게 점을 찍어가면서 그렸던 그림들이 상당히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분이 어쨌든 우리나라 추상미술에서도 대표적인 작가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열정적인 삶을 보다 생생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진, 도록, 영상 같은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는 아카이브 전시도 함께 열립니다. 김환기 기획 전시회는 오는 8월 19일까지 대구미술관에서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MBC 네트워크가 함께합니다. 방송 환경이 변화하면서 지역 방송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기 위해서는 정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부산 MBC의 박준호 기자가 전합니다. 지역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던 지역 방송. 광고 매출이 급격히 줄면서 제작비가 축소되고 인력마저 감축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국의 지역 MBC와 민영 방송사 광고 매출은 지난 2011년 4,880억 원에서 지난해 2,660억 원으로 45%나 떨어졌습니다. 프로그램 경쟁력까지 하락하면서 지역 시청자마저 이탈하는 악순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언론학회가 위기의 지역 방송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다매체 시대에 결국은 경쟁력은 질 높은 컨텐츠에 있을 텐데 그런 컨텐츠를 만들고 배급하고 유통할 만한 그런 역량, 자체적인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지역방송 정상화를 위해 중간 광고를 허용하고 중앙과 지역 간 전파료 배분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역 미디어 정책국을 만들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역방송 프로그램 아카이브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중앙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지역 방송 발전이 지방 분권과 연결되는 만큼 정부의 지원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주호입니다. 대전 식장산에 우리나라 1호 숲 정원이 조성됩니다. 국내에서 정원 산업은 아직 낯설지만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대전과 식장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전 MBC의 문은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금빛 갈대밭과 순천만의 낙조가 유명한 순천만 국가정원은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국가 정원입니다. 전남의 작은 도시였던 순천에 국가 정원이 조성된 이후 지난해에만 612만 명이 찾을 정도로 순천은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순천에 순천만 국가 정원이 있다면 이제 대전에는 식장산 숲 정원이 있습니다. 대전의 5대 명산 가운데 하나인 식장산은 630여 종 동식물의 보고로 유명합니다. 지금도 매년 100만 명씩 찾는 곳이지만 가치에 비해 저평가됐던 게 사실입니다. 풍경도 좋고 또 산이 또 그렇게 높지도 않아요. 무난하게 다닐 수 있어서. 식장산 세천저수지 주변 1.2km 구간이 대한민국 1호 숲 정원으로 조성됩니다. 국비와 시비 30억 원씩을 들여 자연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으면서 물향기, 모험, 나눔 등 5가지 주제로 정원을 만듭니다. 숲정원은 식물과 조형물을 전시 배치하거나 지역 주민들이 지속 참여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숙박시설을 겸한 휴양림이나 연구 중심 수목원과는 달리 말 그대로 식장산이 내 집 정원이 되는 겁니다. 내년 설계에 들어가 오는 2022년 완성할 예정으로 주민들이 직접 버섯 재배나 정원 조성 등을 하게 되고 대청호 등과 연계한 관광도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식장산의 산림을 테마로 한 관광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원도심 우리 동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순천만 국가정원처럼 오는 2020년까지 전국에 국가와 지방정원 20곳을 만들 예정입니다. 특히 숲정원은 지난해 정원 정책의 10대 과제 가운데 하나로 책정될 정도로 국가 주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태안 안면도에는 대한민국 지방정원 1호인 가칭 숲비원이 내년 상반기 들어설 예정이어서 기존 안면도 자연휴양림, 수목원과 연계한 산림휴양 복합단지화가 기대됩니다.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정원 산업, 그 중심에 지역의 산림 자원이 있습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자치단체들이 축제가 끝난 뒤 발표하는 관람객 집계 발표는 언제나 논란거리가 되곤 했었죠. 2년 전 고래 축제의 경우 67만 명이 다녀갔다고 발표해서 모두를 의아하게 했는데요. 울산시를 중심으로 정확한 관람객 집계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울산 MBC의 조창래 기자입니다. 남구청은 지난 2016년 나흘간 열린 고래축제에 67만 명이 다녀갔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에 17만 명, 즉 울산 시민의 14%가 넘는 수가 매일 장생포를 찾았다는 겁니다. 어떤 근거로 이 같은 수치가 나왔는지를 묻자 축제추진위원회조차 민망해합니다. 정확한 근거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예. 북구청은 얼마 전 끝난 쇠부리 축제에 14만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지금껏 울산 지역 축제를 개최한 자치단체는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관람객 수를 추산해 발표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울산은 그동안 정부의 관람객 집계에서도 외면받아왔습니다. 울산시는 태화강 대공원 등 34곳에 관람객 무인 계측기를 설치하고 관람객 집계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간절곶 계측기도 주차장 입구로 옮긴 뒤 관광 통계 지점 등록을 위한 재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방문자 통계 지점 이걸 이제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관광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지 요거를 이제 한눈에 파악이 일단 가능합니다. 지난해 울산시가 집계한 관광객 수는 721만 명.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집계한 517만 명보다 204만 명, 40%나 뻥튀기 된 수치였습니다.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관람객 집계조차 제멋대로인 것이 관광도시를 표방한 울산의 현주소입니다.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주요 사찰이 있는 팔공산과 비슬산을 다니는 노선버스가 증편 운행합니다. 대구시는 급행 1번 노선 전체 구간 가운데 지난해 승객이 몰렸던 동대구역에서 동화사 집단시설지구 구간에 시내버스 6대를 추가로 투입해 운행합니다. 이외에도 팔공산과 비슬산을 운행하는 맞춤 노선에도 버스가 추가로 투입돼 부처님 오신 날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달서구청장 후보로 김태용 대구 달서구을 지역위원장을 공천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 대구 기초단체장 공천은 달성군을 제외한 7명으로 지방선거 사상 가장 많은 단체장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지역구 시의원 2명과 비례대표 시의원 2명, 기초의원 2명을 추가 공천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지난달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대구본부 세관이 발표한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지역의 지난달 수출액은 40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감소했습니다. 대구의 수출 실적은 7억 300만 달러로 20.6% 증가한 반면 경북 지역 수출은 전기 전자제품 수출 부진으로 인해 33억 700만 달러, 16.3% 하락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미세먼지를 줄이는 방안에 머리를 맞댑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대구 경북 한뿌리 상생위원회 정기총회에서 경산시와 칠곡군 등 대구 경계 지역을 오가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점검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낡은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식의 대기오염 방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대구의 지진 관측망이 좀 더 촘촘해집니다. 대구시는 부산 부경대학교의 협조를 받아 대구의 초소형 지진 가속도 계측기 40여 개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는 지진 가속도 계측기 12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계측기 설치와 운영은 부경대가 맡고 대구시는 설치 장소와 자료 연결을 위한 기반 시설을 제공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오늘은 오후 들어 점점 흐려지다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경북 서부 내륙을 시작으로 전 지역에 확대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그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까지 쭉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오늘 낮 시간까지는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이 조금 서늘하겠는데요. 아침 기온 대구 12도, 안동 11도, 봉화는 7도로 10도 안팎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안동 25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고요. 다만 일교차가 15도 가까이 무척 크게 나기 때문에 체온 유지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자외선이 강해서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 오후부터 점점 흐려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 아침 기온 12도, 청도 10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 25도, 청도 24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 12도, 김천 11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상주와 김천 모두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11도, 청송 9도로 아침이 서늘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25도, 청송 24도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울진의 아침 기온 11도, 낮 기온 20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오전에 비가 그친 후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기온도 큰 폭으로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